한남동 재개발 말고 두 번째로 재개발을 제일 크게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청량리역 뒤쪽입니다. 그거 보면 청량리 뒤쪽인데 여기 보시면 청량리 7구역 주택 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이것이 전부 다 청량리 재개발되는 곳에 어떤다? 맞은편 쪽인데 사실 이쪽도 재기시장이 있는 이쪽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조만간 여기 이 한남동 재개발하면서 이 청량리역 뒤에 하면서 이 제기동도 4, 5년 내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곳에 부동산 투자로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 저렇게 감정 가격이 3억 5천짜리가 2억 5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비로 두지 않는데 저것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보십시오. 토지만 나왔죠. 여기 두 필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왔죠. 여기 두 필지. 두 필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필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도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한다? 노란 색깔이 현황도로인데 이 현황도로는 이쪽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에 도로가 없는 맹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거 기피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사서 저 문제점을 해결해서 팔아야지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럼 여기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시다. 이것을 지금 땅을 낙찰 받았죠. 낙찰 받았으면 우리는 돈을 벌려면 팔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땅을 낙찰 받고 건물은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님한테 가서 내 땅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건물은 다른 사람이 주인인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님이 팔아줘야 안 팔아줘야? 난 못 팝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제일 첫 번째 어떤 방법이냐면은 건물 주인한테 가서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내놔 요구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땅을 부동산을 사면 무슨 권리가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이 있죠. 그럼 땅을 내가 샀으니까 그 땅의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와야 되죠. 근데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법에 의해서 판사님 내가 이 땅을 샀는데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도록 해주시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사서 건물 주인을 상대로 뭐하라? 건물 철거해라, 지료를 내놔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뭐가 없죠? 건축물 과정 없죠. 등기부 등본은 없죠.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건물 주인한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럴 때 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 여기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재지, 그 다음에 여기 점유관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점유관계, 채무자 점유, 임차인 점유. 채무자는 소유자 점유라는 얘기인데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다? 땅 주인이 소유자다. 땅 주인이 건물 소유자다. 기타, 그 밑에 보시면은
소유자의 모, 건물의 주인의 모 홍영자에 의하면 옆방 101호에는 세입자 한 누구누구가 거주한다고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건물 주인이 누구죠?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건축물을 가지 않고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라는 건 맞다 보니까 우리는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뭐 한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조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건물 주인은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물을 철거하기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네 땅을 내가 다시 살 테니까 얼마에 팔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얼마에 팔겠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파는 사람이 가격을 얘기하는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건물 주인이 내 건물을 허물기가 너무 어니까 네 땅을 내가 다시 삼아. 땅 얼마에 팔을래? 그럼 나는 얼마에 팔겠다. 아까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건물 주인이 나는 돈이 없다. 땅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 건물을 어떤데? 사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어떤다? 사가지고 건물과 땅이 다 내 거로 됐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어떤다? 팔아달라 하면은 건물과 땅이 다 내 거가 됐으니까 공인중개사가 팔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파는 방법 그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제기동의 전철역 앞에 재개발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팔리는 건 금방 팔려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과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아?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파는 게 좋아?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파는 게 좋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게 했는가 감정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경매가 설정이 1억 5천에 돼 있죠. 강제 경매가 1161만 5천 원에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총 빚을 진 것이 1억 5천에다가 1100이다 보니까 1억 6161만 5천 원의 빚을 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억 6,500인데 여기 토지 가격은 얼마죠? 우리가 얼마 낙찰 받았죠? 2억 5천 낙찰 받았죠?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팔면 최소한도 3억 5천에는 팔아야죠. 감정가에. 그러면 건물 주인이 1억 6천이 모자라서 경매가 나왔는데 3억 5천을 주고 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주인은 내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낙찰을 받으면 저 건물을 어떤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상대편 건물을 내가 어떤다? 사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어떤다?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야. 압박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판사님한테 아까 얘기대로 토지의 사용의 권한, 내가 이 토지를 샀는데 저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도록 하고 지료를 달라고 판사님한테 요구를 하면 판사님이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판결 내려준다 안 내려준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소송은 민사소송인데 이 소송은 크게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나누는 것이 무슨 소송?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이행소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잖아요.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다가 판사님, 저 철수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리러 갔는데 갚기로 하고 갚지도 않고 이자도 안 주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된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돈을 갚으라고 판결문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면은 그 판결문을 들고 사장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는 게 강제경매예요.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판사님한테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행소송, 돈을 갚아라, 이행소송을 집어넣으면 판사님이 소송을 한 나한테다가 네가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걸 입증을 해라. 그 다음에 돈을 그 사람이 그냥 빌렸는데 안 갚았습니다 하면 모를까? 만약에 나는 갚았는데 그러면 너 갚았다는 걸 입증을 해라. 그러면 양쪽의 입증 자료를 보고 판사님께서 안 갚았네, 갚아라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내가 소송을 했는데 내가 봤더니 다 갚았구만, 뭐 또 달라 그래, 안 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이행소송입니다. 그런데 이행소송이 아니고 형성소송이 있습니다. 형성소송은, 자, 사모님이 시아버지한테서 부동산 하나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남편 형제 중에서 아주 꼴보기 싫은 시누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시누이하고 같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세를 주려고 하든지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 꼴도 보기 싫은 시누이하고 같이 가야 돼. 좋아, 나빠? 판사님한테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이 갖고 있는 거를 형성이 복잡하게 되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입증 필요가 없어. 왜? 등기부등본이 다 나와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건 부동산 관계가 복잡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성이 복잡하게 된 걸 풀어달라는 것은 형성소송. 뭐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해주지 않으면 이행하라는 소송. 다른데 이 부동산에 관한 이런 거는 왜? 형성소송이거든요. 그러면 형성소송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판사님이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피고 철수 나오셨? 네. 그러면 이 형성소송은 대부분이 바로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실에 나오십시오. 조정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사건, 다시 말해 이 제기동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 저는 이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서 이 소송을 결말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두 분이 건물을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협조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해놓고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땅 주인은 잠시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건물 주인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면은 쉽게 이렇게 조정이 돼서 끝이 나는데, 만약의 경우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협상을 해서 되지 않으면 판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법적으로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이 건물을 허물 때까지 지를 쏟아내다 보니까 건물의 가격은커녕 건물 허무는 비용, 허무를 때까지 치료까지 하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건물 주인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만 하시면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받고 건물을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고, 더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적당한 가격에 조정을 할 테니까 웬만하면 상대편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보내고 가서 땅 주인 좀 오라 그러십시오.
제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을 살펴보고 모든 권리를 봤을 때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면은 철거 판결문을 조정이 안 된다면 철거 판결문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사장님이 사신 땅에는 지적도의 도로가 없네요. 철거하는 순간 이 건물은 다시 이 땅에 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겨갖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 판결이 나도 당신한테는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철거라고 빡빡 우기지 마시고 웬만하면 양보를 해줘서 오늘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이 불리한 것만 다 얘기하고 땅 주인에게는 땅 주인에게 불리한 것만 다 해갖고 가능하다는 서로가 양보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놓고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판사님 가서 이제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물 주인 들어왔어요. 자, 오늘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건물 주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땅 사시겠습니까? 아유, 땅 주인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1억 6천 때문에 이 경매로 땅을 날렸는데 지금 3억이 넘어가는 땅을 내가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땅 주인 건물 사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저는 얘기합니다. 옛날 건물이고 지금 뭐 이렇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건물 주인이 가격만 잘 해주신다면은 저는 뭐 살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땅 주인이 건물 사겠다 그러시네. 자, 건물 주인 땅 주인이 사겠다는 거 얼마 정도면 파시겠습니까? 건물 주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한 20여 년 전에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지어서 이렇게 왔고 집이 낡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번 수리를 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천 정도를 주신다면 저는 팔겠습니다. 판사님이 건물 주인이 3천만 원에 판다는데 땅 주인 3천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얘기하죠. 3천만 원에는 저는 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건물을 살 마음이 없는데 가격이 싸면 산다 그랬으니까 300만 원 정도에 주고 판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판사님이 다시 얘기하죠. 아니 300에 판다는데 어떻게 하시면 300에 판다니 그걸 어떻게 300에 팔아요? 2천만 원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하는 못 팔아요. 다시 땅 주인 사시겠습니까? 저도 300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 주셔야지 돼요. 그거 수리도 하고 뭐도 했고 2천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예,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받으시려면은 등기부등본 만들어 주시고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는데 구청에서 와서 불법 건축물 지었다고 철거하라고 그러고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내라 그러면 돈 주고 사서 내가 돈 주고 허물어 벌어야 되는 그런 걸 내가 왜 삽니까? 300만 원도 내가 많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준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준다면 제가 2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천 주고 건물과 땅을 같이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등기부등본 만들어준대 못 만들어준대? 건축물만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물주인이 그래도 300만 원 못 팔겠습니다. 땅주인은 나는 300만 원 이상 안 사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판사님이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되니까 판사의 권한으로 강제 조정을 하겠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 정도에 파는 걸로 강제 조정을 하고 이 판결에 이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오늘 조정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재판을 갑니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건물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강제 조정으로 5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없던 일로 가고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고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다? 500만 원의 건물을 사게끔 되는 거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난 500만 원에 삽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0만 원 내가 샀어도 등기부 등본이 없고 건축물 관리자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땅하고 건물이 내 건데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등기부 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자인데 어떻게 당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이걸 돈 주고 사면은 당신이 이걸로 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팔아줍니까? 못 팔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이것이 내 건물이고 네가 나한테 돈 주고 샀더니 이 건물이 네 거라는 것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게끔 만들어줘야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면 토지개발 강의에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아까 그런 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적수상 도로가 없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하라고 그러고 이행강제금 내라 그러면 그 문제가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인이 철순지 영인지 순인지 서류상으로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이 세 개가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건데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허물어졌을 때는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내가 쓸 때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무허가 건물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진 것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얼마 전에 그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으로 삐라 풍선 띄웠죠. 그 누구죠? 띄웠는데 띄우지 말았는데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탈북자 단체가 그 휴전선 근처에 집을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철거하게끔 만들겠다고 방송에 나왔었죠. 그 이재명 씨는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 출신은 잘 알겠는데 건축법은 잘 모르나 봐. 다시 말하면 그 부동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철거하라면 공소시효 지난 걸 갖고 무슨 철거하라고 그러냐 하면 철거 못합니다. 제척기간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것이 있거든요. 어떤 범죄든지 뭐야? 형사는 공소시효, 민사에서는 제척기간 소멸시효. 어떤 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그 범죄는 없었던 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지은 거는 민사가 아니고 형사인데 형사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거든요.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은 공소시효가 얼마라고요? 7년. 7년이 집을 지어놓고 7년이 지났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됐죠. 세 번째는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법적으로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자, 5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을 샀죠. 그러면 그 산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죠. 누구한테 어떻게 주인 누구한테 500만 원에 어떻게 파는 걸로 한다고 했으면 법적으로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어도 그 건물 주인이라는 걸 판사님이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법적으로 인정한 판사님이 인정한 그 건물을 그 사람한테 내가 500을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인한테 산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썼죠.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다 치렀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동대문 구청의 민원실에 가서 내가 제2동 137-451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500만 원 주고 사서 내 거 됐으니까 내가 뭔데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하면은 그 동대문 구청에 있는 담당자가 내 이름으로 산다는 사람 이름으로 취등록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제가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은 137-451이 지상 건물 취득자가 누구야? 이종실이가 취득해서 취득세를 냈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된 부호가 건물도 재산세가 저한테 나오게끔 되고 세법에 의해서 이종실이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받아 내가 취등록세 내고 이렇게 했지 않냐? 재산세 나한테 나오지 않냐? 건물 내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 건물과 등기부등본의 땅을 어떤다? 제3자한테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계약서 쓰는 거 우리처럼 어디에 있는 건물, 지상 건물 거를 하고 땅 주인 누구한테 이거를 매도한다 그러면 4억이든 5억이든 매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내가 우리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 파는 방법도 있지만은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팔지 말아라. 그냥 어떻게 한다? 월세를 줘라. 뭐 1,000만 원 보증금에 뭐 30만 원, 40만 원 월세를 줘라. 그리고 실거래가 등기로 해서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은 3, 4년, 4, 5년 있으면서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조합원에 들어가게끔 되면 이거 5억 이상 간다. 그럼 한 2억 5천 주고 사서 3, 4년 있다가 한 5억에 입주권까지 다 취되게끔 한 5억, 6억 주고 팔으면 내가 월세를 받으면은 내가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받은 것을 월세를 받은 걸로 다 나갈 수 있으면은 나에 대한 투자금은 크게 들어가지도 않고도 어떤다? 월세가 나오면서 이걸 보유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이건 그런 식으로 팔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얘기한 대로 한 4억이든지 5억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팔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팔 수도 있고 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추천 물건은 낙찰을 받으면 이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방법이다 하고 추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찰을 받아서 파는 방법까지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매 권리 분석을 배웠어도 입찰에 들어가는 거를 어렵고 망설했었던 사람도 내가 뒤에서 다 설명해주고 뒷받쳐 주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했는데 교수님 낙찰 받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돼. 그거 낙찰 받는 걸 도와주는 걸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염려하지 말고 된다? 낙찰 받으십시오. 하면 낙찰 받고 나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 이렇게 처리하고 다 해서 가장 좋은 공부는 4개월 동안에 낙찰 받아봐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서 한 대 다 팔아보고 나면 그 공부는 안 잊어먹어.
경매의 권리 분석을 오늘 강의를 다 들었다고 칩시다. 전철 타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하면 그동안 강매했던 다 잊어먹어. 기억 한 개도 안 나. 그렇지만 하나 낙찰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보면 소리 아니라 소리 할아버지를 지러도 내가 돈 벌어오잖아 왜 떠들어 이렇게 큰 소리 쳐 못 쳐. 칠 수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경매로 돈을 벌어보자는 게, 그러니까 학술을 다니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돈을 한 개 낙찰 받아서 팔아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얘기고, 저는 그런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추천 물건 강의를 얼마 받고 해준다고? 4개월 동안에 60만 원을 받으니까 한 달에 15만 원 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한번 다녀보면 하루에 한 5개 보고 오면은 10만에서 15만 원 금방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안 들어갈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60만 원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15만 원을 내지 않아도 본인 혼자서 찾으러 다녀도 15만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건 더 보실게요. 이번에는 아파트 지분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누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강생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저한테 낙찰을 받았으면 저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던 거 보면 아직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2019 탄양 65831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아파트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분 매각인데 몇 분의 1 지분 매각으로 같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상속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4사람인데 여기 보면 서봉순, 이수경, 이수정, 이용덕 이렇게 4명이 이걸 갖고 있죠. 여기 서부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인데 여기에 이 서장님께서 이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누구가 경매라면 이 누구의 경매가 나왔는데 이분은 어디에 사시죠? 경주시 파주시 야동동인데 동네에 사는데 아파트에 살지는 않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죠? 누가 살고 있죠? 이분이 살고 계시죠. 그럼 이분이 지금 누구죠? 같이 상속을 받았죠. 누구예요? 모친이죠. 모친이잖아요. 모친이 이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가 아버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배우자분하고 같이 거기하고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자식들에게 상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9분의 3, 나머지 자식들에게 9분의 2씩으로 상속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지분이 지금 9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지분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권한이 있다 그랬죠.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근데 사용의 권한은 9분의 2밖에 없으니까 여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걸 너 나가라 말할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근데 9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팔자고 했더니 나머지 3분이 판대 안 판대? 안 판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 내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판사님을 상대로 내가 이거를 낙찰받은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할 수 없이 저 아파트를 분할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돈으로 분할하겠다고 그러겠죠. 그럼 다 팔겠다는 것을 이렇게 누가 한 사람, 지분권자 한 사람이 분할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아파트를 분할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분할을 하겠다는 송달이 가겠죠. 그러면 송달이 가고 나서 이익 없으면 경매를 내서 팔겠죠. 팔면은 여기서 거주하고 있던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를 샀으니까 이 거주하던 이 엄마는 나가야 되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럼 이 엄마는 누구네 집에 이사를 가죠? 이 사람이하고 이 딸이죠. 이 누구죠? 아들이죠. 그러면 이 엄마가 아들네 집에 가야 되죠. 그 아들네 집에 가면 이 아들의 누가 있죠? 부인이 있지. 부인이 시어머니 오신다고 축 환영 카드 걸고 환영한다 한다. 그러면 이 분이 지금 빚을 진 분이죠. 이분이 돈이 없죠. 그럼 할 수 없이 이 아들 집에 못 가고 어떻게 한다? 누구네 집에 간다? 딸 집에 가야 되겠죠. 큰 딸네 집에 가, 작은 딸네 집에 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어머니가 자식들 셋이서 모여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이 집에 그대로 어떡한다? 살게끔 해드리자 하는 방법을 의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살게끔 해드리자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1689만 5천 원이 지금 강제징계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빚을 진 것을 갚아버리면 취하가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 이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방법된 게 경매가 낙찰됐으니까 지금 얘기인데 우리가 낙찰되기 전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강제경매다 보니까 내가 낙찰 받은 다음에 돈을 갚으면 취하가 되는데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낙찰 받은 사람의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 이거를 1,600만 원 갚아버리고 취하 동의서 찍어달라고 하면 한 500만 원 받고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찰보증은 돈을 찾아오고 어떻게 한다? 500만 원 받으면 잔금 내지도 않고 등기 이전하지도 않고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취하가 시키지 않고 나는 이것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으면은 이제는 뭐냐면 이 경매로 나온 사람의 지분이 빚이 많기 때문에 취하를 시켜도 또 경매로 나올 확률이 있으면 취하를 안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또 나오면 빚이 많으면 또 들어오면 또 갚아야 되고 또 갚아야 되니까 그냥 아예 이참에 이건 내버려 두고 그냥 어떻게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자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취하가 안 됐는데 누가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은 취하될 거라고 보고 100% 넘게 쓴 겁니다. 취하될 걸로 보고. 그래서 받은. 왜 어차피 취하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잔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취하도 안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도 돈 없다 마음대로 배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은 경매로 파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파주시 야당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17 대책에 의해서 1년 지나고 나면 이 가격에 30-40%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어떤다? 113%를 받아도
경매로 팔아도 돈이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든다. 취하대도 좋고 경매도 좋고 우선 매수도 113%라고 우선 매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113%를 받은 건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특수 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자, 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누구한테 판다? 공유자한테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로 팔 수 있다. 경매로 팔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취하될 수 있다. 취하돼도 돈을 벌고 경매로 팔아도 돈을 벌고 지분권자가 다시 사도 돈을 버는 겁니다. 얼마나 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파는 방법 세 개 어떤 방법으로 팔 수 있는데 팔면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하돼서 팔아도 돈을 생겨. 공유자가 다시 내 집으로 사겠다고도 내가 가격을 결정해서 팔아. 다 팔아서 그런다 돈으로 나누자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매로 팔아도 돈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냐 덜 걸리냐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거는 이미 읽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8,2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8,200만 원에 낙찰 받고 공주한테 얼마에 받아요? 1억 줘. 내가 가격 결정하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죠 지금? 27명 들어왔죠. 왜 27명 들어왔냐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어떤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 돈을 다 주고 사놔야 되는데 지분으로만 갖고 있다가 어떤다? 1년 끌면서 경매로 팔아서 돈이 된다. 이제 작은 돈 집어넣고도 어떤다? 잡을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우리가 투자할 경우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이 없는 것 같으지만은 지금처럼 잘 보시면 3천, 5천, 6천, 7천 가지고도 투자할 물건이 깔려있다. 다음번엔 제가 몇 월 며칠 날 추천 물건 골라주는 날이죠. 7월 두 번째 토요일 날 7월 11일입니다. 이번에 다 팔렸으니까 7월 11일 날 되면 물건이 있다 없다. 그거는 또 나옵니다. 어떤 부동산이 돈이 되느냐는 원칙을 알고 찾아보면은 돈이 돼요.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4개월 동안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추천 물건을 골라주는 걸 머릿속에 그대로 익히게끔 되면 4개월쯤이 지나고 나면 본인도 이런 물건 고르게 됩니다. 그때로서부터는 눈이 뜨이게 생각하고 아 어떤 걸 골라야 되겠다는 게 보인다. 한 개 더 볼까요? 맨 마지막 거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삼도동 토지 지분 매각이 나온 겁니다. 이거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 지분 매각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조립식으로 무허가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조립식으로 된 무허가 건물이 있고 여기 바닥에 보면 여기 철판이 보이죠? 이 바닥에 있는 철판이 이게 뭔지 아세요? 저울 아니죠? 네? 저울이요. 저울. 그건 이제 저울이라는 게 계량제라고 그러죠. 계량제. 다시 말하면 저런 걸 뭐에다 쓰는 거냐면 무게를 달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에다가 할 때 차가 먼저 여기를 가서 공차로 무게를 잽니다. 이 저울에 올라가서. 그러면 만약에 공차 무게가 3.5톤이야. 근데 이 3.5톤에 가갖고 철근을 실어. 그 철근 싣고 가서 봤더니 13.5톤이야. 그러면 철근이 얼마야? 10톤이 실렸잖아요. 그럼 10톤 실린 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철근이 이미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차에다 놓고 개근하는 이 개근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몇 명 지분인가 보시겠습니다. 5분의 1 지분이죠. 5분의 1 지분 중에서 한 사람 지분이 나온 거죠. 여기 이분. 상도동 331번지에 사시는 요분 지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지분을 우리가 샀죠. 사면은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5분의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인데 5분의 1이니까 사용의 권한은 없습니다. 나머지 5분의 4를 가진 사람은 사용의 권한이 있어 이거 개근대하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5분의 1을 가진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것을 내 5분의 1만큼을 잘라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디를 잘라줘? 대문을 잘라줘? 뒤쪽을 잘라줘? 어디를 잘라줘? 개근대를 잘라줘? 어디를 잘라줘? 자를 수 없죠. 할 수 없이 판단이 뭐 어떻나? 다 파느라고 하죠. 개근대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근대를 운영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돈이 얼마죠? 6천만 원이죠.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주고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감정가대로 1억 2천만 원 주시면 팝니다 하면은 개근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 지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강제경매죠. 얼마죠? 강제경매죠? 5,900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다가 1억 2천 주고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취하시켜야 되죠. 그렇죠. 취하시키려고 그러면 나한테서 취하동의서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취하동의서 받으려면 나한테 500을 달라고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죠. 우리 잔돈 낼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는 500 받고 우리 이거 입찰을 들어가려면 그 610만 원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취하동의서 이제 610만 원 돌려받죠. 취등록세 낼 것도 없고 등기비용 낼 것도 없죠.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만약 그대로 간다는 거는 어떤다? 우리 낙찰을 받으면 1억 2천 감정가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준주거 지역이죠. 대리변 옆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지분권자가 나 뭐 개근소 망했어. 그냥 다 팔아나갔다. 그렇게 다 팔아나갔다. 하면은 이것이 얼마에 팔리냐면 지금 감정가에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팔린다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이죠. 70% 선에서 팔립니다. 49%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5% 정도 산다 그러면 저게 경매로 팔린다는 건 75%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팔려도 돈이 남는 거고 취하시켜도 돈이 남는 거고 지분으로 사도 된다? 사도 우리 돈이 남고 내가 부른 대로 사야 돼도 우리 돈이 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하면 어떻게 돈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자기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 표정으로. 저요? 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눈이 좀 안 보여요. 제 얘기는 이런 물건을 잘 찾으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만 원을 내시고 등록을 하시고 나는 추천 물건 나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 물건만 한다고 해도 되고 나는 그래도 기본 원칙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토지 개발이나 특수 경매를 알아야 되겠다고 싶은데 사실 제가 보면 이 강의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다가 6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3월서부터 5월 달까지 뭘 했냐면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강의 들어야 돼, 유튜브로 공짜로 들어야 돼. 저 뒤에 들은 유튜브 봤죠? 네. 그러면 그 유튜브를 계속 봐야 돼, 돈 내고 들어야 돼.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러면 자,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강의 자체는 유튜브로 들은 거나 동영상으로 내가 돈을 내고 듣는 거나 강의는 똑같아요. 똑같은 강의를 돈 내고 들어야 돼? 공짜로 들어야 돼? 공짜로.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은 약간 무리는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유튜브 강의는 내가 아는 거에 대한 일방적인 강의고 내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을 때 등록한 사람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나한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등록을 한 사람은 저를 등록 기간에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경매 추천만 아니라 토지, 경매, 그거 말고 다른 물건들도 다 해갖고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들어서 50만 원이었거든요. 1년 동안은. 그런데 동영상으로 50만 원 주면 50만 원 내면 제가 규제를 8건을 받으래요. 8건이 한 건당 2만 5천 원이니까 약 20만 원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듣는 거나 유튜브로 듣는 거나 돈 차이는 30만 원 차이인데 그 30만 원을 더 내고 1년 동안을 나한테 궁금한 거 전부 다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어떤다? 그 30만 원에 따로 오는 거거든. 자, 이제 돈 내고 들어 공짜로 들어. 중요한 것은 내가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어떤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그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야. 유튜브로 강의 듣지 않으면은 너무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몰라. 물어볼 수 있는 실력만 있어도 대단한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것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다. 물어보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아주 좋구나. 물어보는 것만 갖고도 아는데 이 유튜브로 제 강의 8권을 다 들으시는 분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물어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기 뒤에 남자분. 네. 유튜브를 공짜로 들어야 돼? 등록하고 들어야 돼? 등록하면 뭐가 따라온다? 물어볼 수 있다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하나 했을 때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로 신청하면은 50만 원에 추천 물건 강의 60만 원이니까 총 110만 원입니다. 동영상 강의 신청하지 않고 유튜브로만 듣겠다, 그리고 추천 물건만 듣겠다 하면 60만 원. 동영상으로 듣지 않고 나는 매주 나와서 8개월 동안 여기 나와서 듣겠다 하면은 토지 개발과 추천 물건을 하면 110만 원. 특수 경매나 추천 물건은 110만 원. 추천 물건, 토지 개발, 특수 경매 3가지를 다 하면 150만 원. 동영상으로 하면 110만 원. 근데 이런 분은 있어. 동영상으로 신청해서 110만 원 하고 신청해놓고 가끔 가다 와. 근데 내가 동영상 신청도 왜 와? 하고 내쫓아 못 내쫓아.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게 다 동영상으로 듣고 있다가 궁금한 게 물어보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강의 시간에 와. 와가지고 강의 양 실질도 듣고 제가 동영상 강의 신청했는데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경매 물건 갖고 온다 해서 다 설명해 주고 얘기하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끝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자 보십시오. 동영상 강의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런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밴드가 있죠. 농지경매, 도로경매, 특수경매, 소송경매, 실수상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토지개발 1, 토지개발 2, 이 특수경매 이런 식의 책 8권 있는데, 이것이 유튜브로 보면은 한 160개의 강의가 막 이렇게 한꺼번에 있고,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밴드에 과목별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로 신청을 한다고 해갖고 110만 원을 하는 순간 제가 이 밴드에 다 초청을 해드리게끔 되면은 이 제목별로 필요한 부분만큼 언제든지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복과 만남이라 해서 추천 물건이 있거든요. 이 추천 물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토요일날 설명도 하지만은 토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어떤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같이 이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 설명한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추천 물건 토요일날 못 오시면 집에서도 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책을 받아가지고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어떤다? 물어보고, 낙찰 받았으면은,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낙찰 받았다고 제가 컨설팅 좀 달라고 안 된다고 해요. 없습니다. 컨설팅 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해서 낙찰 받은 거를 숨긴다고 하지 말고, 낙찰 받자마자 저한테 얘기해서 낙찰 받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낙찰 받는 순간서부터 파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서 빨리빨리 팔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 받았다고 해서 컨설팅 비용 안 달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얼마? 한 달에 15만 원 내놓는 겁니다. 그거 컨설팅 비용 안 받고 15만 원 내는 건데, 낙찰을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게 한 개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근데 입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낙찰 받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고 한 달에 15만 원 내, 15,000원 내도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제 강의는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 등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등록을 하고 가시면 오늘부로 제가 바로 초청해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시면 수요일날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 수요일날 하지 않고 다음 주 11일날 토요일날 오시면은 추천 물건만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여서 60만 원을 낼 것인지 110만 원을 낼 것인지 150만 원을 낼 것인지 한 개도 안 낼 것인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후회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